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언어학, 방언학 집단회의 사회를 맡은 민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태리입니다. 2020 세계 한국어대회 제1분과는 국립국어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국립국어원 개원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회언어학, 방언학 집단회는 한국사회언어학회와 한국방언학회가 한국어의 변이 연구를 주제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집담회는 두 학회에서 추천한 두 분의 발표와 두 분의 지정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전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세계 한국어 대회 사회언어학, 방언학 집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오와 대학교의 윤상석 교수님께서 미국에서의 한국어 사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윤상석 교수님은 아이오와 시티 세종학당의 학당장, 그리고 현재 세계 한류학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윤상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의 윤상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미국에서의 한국어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의 한국어 사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 간의 한국어 사용을 간략하게 알아본 후에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과 또 비한국인들의 한국어 사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이민이 시작된 지 벌써 120년 정도 되었고,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2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큰 도시에는 한인들이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많이 보는 이제 한인 신문이 한국일보 이제 미주판이 있고 중앙일보 미주판이 있는데, 이 신문들에 나타나는 이 로컬 뉴스들의 기사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는 뭐 정보를 교환을 하거나 뭐 의견들을 올리는 그런 게시판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 문화가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K-팝이나 뭐 K-드라마 같은 것들을 이제 보고 거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특히 soompi.com이라는 이제 이 웹사이트가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게시판 같은 곳에 어떻게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소통은 다 영어로 이루어지는데 한국 단어나 표현 등등이 이렇게 이제 영어 중간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먼저 이민 1세대, 뭐 성인이 되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뭐 이주하신 시기에 따라서 뭐 아주 옛날에 오신 분들도 있고, 뭐 한 70년대부터는 이제 이민이 본격화돼서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계속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1세대 중에서도 세대에 따라서 이제 많은 다른 차이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성인이 되어 오신 분들을 이제 보통 1세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을 이제 따라서 이제 부모를 따라서 온 그런 이제 아이들을 1.5세대라고 하는데, 보통 뭐 한 티네이저 정도까지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 온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어도 완전히 이제 발달이 되지 않았고 이제 그런 상태에 와서 영어를 배운 이제 이런 사람들을 1.5세대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보통 2세대로 분류를 하는데요. 뭐 1.5세대랑 뭐 2세대의 구별이 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온 경우는 보통 그냥 2세대로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한 중학교 때 이제 이민을 와서 계속 살은 그런 조기 유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학을 뭐 유학을 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 다 자라서 사업 파견 등으로 미국에 장단기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좀 이제 넣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이제 이민 사회가 증가하고 한국 국력이 급성장하고 또 한국 정부 기관들이 이제 한국학이나 한국어의 세계화 정책에 따라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이 많이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어가 크리티컬 랭귀지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도 있고 이제 뭐 또 한국어를 중요한 언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봐야 되는 시험 그 SAT 중에서 이제 이게 선택 과목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교민 자녀들에게 이제 좀 보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88년 올림픽이나 뭐 2002년 월드컵 등을 통해서 한국이 이제 그 세계 사회에 좀 알려졌고 또 요즘에는 한류 확산 등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인 자녀의 한국어 사용은 사실 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2세들의 가정 내에서 한국어 사용 비율은 뭐 한 반 정도 되는데요.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의 그 가정들에 비해서도 이제 그 한국어 사용 비율이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한국어 사용이 더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사춘기 지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더 많이 지나고 하면서 이제 한국어 사용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이런 이제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고자 이제 80년대부터 미국 내 한국 학교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한 전국에 800개 정도의 이제 한국 학교가 있고요. 이제 그 미국 한국 학교 협의회라는 이제 그 낙스라는 이제 단체가 있어서 매년 이렇게 뭐 이제 학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를 더 잘 가르치기 교민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 학교도 이제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많이들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이제 다른 교과 과목이나 뭐 이제 또 뭐 이제 각자 막 악기든 이제 무슨 스포츠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한국어 교육이 조금 이제 좀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철이 좀 들면은 자기들이 좀 더 한국어를 하고 싶어서 이제 한국어 수업에 오고 그렇습니다. 2014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해외 동포들의 언어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미주 지역의 이제 그 한국어 사용 현황을 이제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인들이 보는 신문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1세대의 이제 언어 사용으로는 이제 옛날에 쓰던 말들 뭐 변소, 소련, 뭐 서독, 에리 맹글다, 뭐 불란서, 뭐 전, 뭐 이런 단어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센트를 전으로 이제 표기하는 것은 지금도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한인 가게 같은 데 가면은 뭐 12불, 뭐 32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종종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1세대들의 이제 어떤 대화 자료들을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조금 예로 들어봤는데요. 뭐 you 장계 갔어?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you라고 부르는 경우, 그 다음에 뭐 inside는 조선 사람, 동해물과 들으면 눈물 나. 막내 son name is Glenn, 한국 성호야. 그래서 이제 영어 문장도 중간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 이름은 성호인가 보죠. 이 떡 안에 다이콩 있어, 맛있어, 아줌마가 스페셜 만들었어. 아마 이 자료가 제가 알기로 그 하와이에서 이제 그 이렇게 자료를 수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와이는 그 일본 그 이제 이민자들의 역사가 저희 한국 그 이민자 역사보다 더 깊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 단어들이 그냥 하와이에서는 흔히 쓰이는 이제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다이콩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어, 영어, 혼용어 사용 이것이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그 국립국어원에서 보여주는 그 이제 그 예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에 하다가 붙어서 이제 동사로 쓰이는 경우, 픽업하다, 딜리버하다, 리타이어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형용사에 하다가 붙어서 이제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 뭐 peaceful하다. 그 다음에 형용사나 동사에 이다가 붙는 경우, lucky다, make sense다. 그 다음에 명사형이나 명사에 하다가 붙어서 뭐 delivery 하다, know 하다.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에 되다가 붙어서
이제 피동으로 이제 쓰이는 경우, unlock 되다, attach 되다. 그다음에 동사나 형용사에 시키다가 붙어서 이제 사동이 되는 경우, 뭐 involve 시키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영어 발음이 표기될 때 그 미국식 발음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O의 발음은 이제 O로도 나타나고 R로도 나타나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R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스팟이라든지 코앞, 프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S의 발음이 보통 한국에서는 그냥 시옷으로 표기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쌍시옷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딩, 썬룸, 그다음에 이제 T가 연음이 될 때 리을로 표기되는 경우 water, properly, 그다음에 단어 끝에 T 발음이 약하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아예 묵음으로 해서 뭐 payment 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음 뒤에 R 발음을 뭐 굳이 표기를 해서 forwarding, senior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말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을 변형을 해서 특히 이제 긴 단어나 긴 표현의 앞부분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gift shop을 gift, 그다음에 monthly payment를 monthly, 그다음에 one bedroom apartment를 one bed, down payment를 down pay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쓰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저도 그렇게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제 뭐 간략하게 인제 국립국어원 연구에 나타난 인제 특징들을 인제 보여드렸는데요. 인제 제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인제 그 한인 신문들에도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음 옛날식 표현은 사실은 뭐 신문이나 뭐 그다음에 뭐 게시판 같은 데서는 특별히 나타나지를 않았는데요. 그런데 인제 신문 기사 제목에 가주라는 표현은 아주 상당히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를 가주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짧으니까 인제 지면을 이제 줄일 수가 있으니까 가주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뭐 남가주, 북가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제 그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를 온주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LA를 나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일단 뭐 이렇게 이제 뭐 그 이제 내용을 전달할 때 나온다기보다 어떤 상호명 같은 데에만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성 교회라든지 뭐 나성 슈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로리다를 이제 후로리다로 표기한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이제 그 시청자 아니 뭐 게시판 같은 데 이제 올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한국에서도 요즘에 이제 영어 표현을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도 그냥 막 쓰는데, 간혹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안 쓰는 표현이 이제 한국에서 쓰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국식 영어 표현을 이제 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 1+1 행사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buy one get one free라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다 적어서 buy one get one free, 아니 그리고 이제 테이크아웃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to go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to go 이렇게 인제 그 포장해서 가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를 인제 그런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죽향은 모든 메뉴들을 to go와 딜리버리로 제공한다. 여기서 인제 to go, 딜리버리 있고요. 제공한다라는 말은 인제 뭐 영어는 아니지만 좀 영어의 번역체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패티오도 오픈했다. 이 패티오가 이제 그 식당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한국 식당들의 웹사이트를 찾아보니까 보통 테라스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미국식 표현이지 않나,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예로 넣어 봤습니다. 인기 메뉴인 갈비찜은 전복 갈비찜을 서브한다. 이 서브한다라는 말도 인제 영어의 그 serve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가 운영하던 애틀랜타의 그로서리는 흑인들의 폭동으로 모두 파손됐다. 여기서 그로서리는 사실은 그로서리 마켓, 그러니까 식료품점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긴 단어를 그냥 줄여서 그로서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식료품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여기 인제 그로서리 마켓을 말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주제에 따라서 인제 영어 용어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타났던 경우가 이제 부동산 관련 기사였습니다. 인제 어떤 전문가분이 쓴 거였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렌트비, 페널티, 그다음에 뭐 모기지 페이먼트, 셀러, 오퍼, 바이어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단어들까지도 전부 다 인제 이렇게 영어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인제 미국 부동산의 어떤 좀 용어를 좀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인제 영어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같은 단어도 이제 한국이랑 영어 인제 미국에서 인제 이렇게 표기되는 것이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gas라는 것이요. 한국에서는 가스라고 인제 보통 표시가 인제 표기가 되는데 인제 미국에 있는 이 신문인데도 저보고 gas라고 썼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그 뜻도 사실은 한국에서 가스라고 하면 그 기체 상태의 가스를 주로 말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가스 버너라는 것은 뭐 한국에서 쓰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게 여기 인제 첫 번째 줄 저 뒤에 보시면은 가스 이건 도시가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기서도 그냥 도시가스 대신에 gas라는 말로 인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는 직접 가스를 채우는 대신 이거는 인제 그 주유소에서 가솔린을 인제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인제 그 가솔린을 gas로 표현하는 것은 인제 미국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인제 그렇게 쓴 것이고 한국이라면은 별로 나타날 것 같지 않은 인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옷 그다음에 티읕, 지읒, 치읓 등의 인제 그 발음의 그 우 발음이 그 유와 우 두 가지로 인제 그 표기가 되는데 보통 한국에서는 슈퍼, 유튜브, 슈퍼바이저, 스튜디오 등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은 그 유도 사용을 하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 슈퍼 유튜브, 슈퍼바이저 식으로 인제 우로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 원래 발음에 쪼끔 더 가깝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의 한국어 사용 특징을 간단히 정리를 해 보자면 연령층이 높은 1 세대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쓰이지 않는 옛날식 표현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영어 문장, 표현, 단어가 자주 나타나며 한국에서보다 실제 영어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된다. 특히 인제 미국에서 사용되는 영어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영어는 아니지만 영어 번역 형태의 문장이 자주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사실 인터넷 사용의 확산으로 한국에서 쓰이는 형태가 그대로 쓰이면서 한국식 영어 표현도 쓰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서 쓰는 막 이렇게 줄임말 같은 막 그런 그 인제 인터넷에서 쓰는 어떤 그런 말들 있죠. 이제 그런 말들도 미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 아니면은 인제 그 비한국 계 인제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인제 한국어는 어떤가를 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현황을 보면은요. 요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인제 대학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 수가 14,000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게 1916년 기준인데 사실 엄청나게 많이 는 숫자이기는 한데 사실은 일본어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인제 먼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한류 확산으로 요즘에는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쓰였던 한국어들은 뭐 대부분 인제 음식 이름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태권도를 배우시는 분들은 인제 태권도라는 단어 태권도는 뭐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고 좀 한국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온돌, 시조, 판소리, 한복, 기생 뭐 이런 단어들을 인제 좀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 분야에서 뭐 경제학 같은 경우에 재벌이라는 말을 인제 이대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타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걸 발견하신 분이 한국 분이고 한탄강에서 인제 이렇게 차용을 인제 그 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제 한류 문화가 인제 많이 확산이 되면서요. 인제 코리아 부라는 말이 인제 생겨났는데 지금 인터넷에 있는 얼반 딕셔너리에 따르면 한국 문화에 너무나 인제 이렇게 그 심취한 나머지 본인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제 이게 단순히 케이팝을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막 정말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코리아 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이제 한국 문화에 이제 좀 이렇게 심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숨피닷컴에 가면 뭐 한류 팬이 알아야 할 한국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리스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쓰이는 좀 신조어 같은 것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뭐 실제로 좀 더 진지하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렇게 이모티콘에 이렇게 인제 로마자로 한국어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뭐 첫 번째 "오빠", "왜", "헐", "어떻게", "알았어", "진짜" 뭐 요런 것들을 인제 이모티콘들을 서로 보내고 받고 하면서 인제 이런 그 한국 어 패님을 한류 패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제 특히 호칭어와 지칭어 같은 경우는 번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언니, 오빠, 누나 이런 단어들은 그냥 한류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냥 쓰면 그냥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중에 밥 잘 사주는 누나를 인제 번역을 한 것을 보면은 pretty 누나 who buys me food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그 누나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번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류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제 보는 그런 웹사이트에 보면은 그냥 누나, 오빠 이런 것들이 번역 없이 그대로 인제 이렇게 로마자로 표기가 돼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선배나 아줌마, 아저씨 이런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특성을 가진 단어들이라고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막내라든지 뭐 형이라든지 하는 거. 요즘에 케이팝 그룹들에 이제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뭐 막내 라인이라고 하고 인제 형 라인 이렇게 구분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인제 뭐 그 어떤 그룹 내에 있는 나이 차이에 따른 뭐 이런 그 계층 뭐 이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생팬이라고 인제 그 단어를 그냥 사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애교라는 말이 한국 문화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그런 인제 말인 것 같은데요. 애교라는 말도 그냥 이렇게 로마자로 표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원래 콩글리시라고 하면 인제 진짜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인제 이해를 잘 못하는 표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인제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쓰는 그 영어식 표현을 재밌어하면서 또 오히려 따라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OST라는 말이 사실 미국에서는 없는 말인데 지금은 이제 한국 그 한류 그 인제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자기를 찍는 그 사진 찍는 것을 셀피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그런데 그 한국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셀카라는 말을 그냥 쓰는 것도 인제 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한류 콘텐츠의 특징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그 나타나는 신조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OPW라는 말이 사실은 O는 오빠, 그다음에 P는 pouting 그래서 입을 이렇게 삐죽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W는 wiggle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귀엽게 오빠를 이제 "오빠."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이런 신조어가 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인제 그 안에 있는 여자 주인공이 정말로 뭐 사랑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랑 보통 맺어지는 게 아니라 쪼끔 좀 다르지만 그 주인공인 남자랑 이렇게 맺어지잖아요. 인제 그런 현상을 second male lead syndrome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OTP라는 것은 one true pairing이라고 해서 그 인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이제 꼭 맺어졌으면 하는 그런 커플들을 인제 이렇게 딱 나타내는 말인데 이런 말들이 인제 한류 콘텐츠를 인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막 인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한류 콘텐츠에 열광하는 현상을 인제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사실 꼭 한류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는 아니고 원래 있는 단어들이지만 인제 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제 자주 쓰다 보니까 한류 관련 단어들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한국인들이 그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 이제 컴퓨터 게임에서 인제 막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인제 그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제 한국어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로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나 봐요. 그래서 뭐 초보라든지 고수라든지 또 재미있는 게 나이스라는 말이
원래 영어의 nice에서 온 거지만 한국식으로 nic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인제 좀 더 인제 뭐 한국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인제 욕을 인제 한국말로 인제 SB 해서 인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미디어에 알려진 인제 한국어로는 이제 먹방이라는 말은 이제는 이제 좀 널리 정말 쓰이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미국에서도 먹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제 아예 한국말이 이제 표준 그 단어가 돼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꼰대라는 말이 그 영국 BBC 그 웹사이트에서 한번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인제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뭐 세계인들이 보면서 '아 우리나라에도 다 있다.' 이러면서 인제 공감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갑질이라는 말이 인제 한국에서 이런 이제 갑질에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면서 특히 뉴욕 타임즈에서 이 갑질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두 번 제가 언급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한국 문화를 좀 이해를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제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인제 이해가 되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연히도 한국산 호미하고 포대기 등이 아마존닷컴에서 이렇게 널리 팔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한국말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인제 '알게 됐다.' 뭐 인제 이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미국인들과 비한국인들의 한국어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한국 문화 매니아층에서 지금 일반인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인제 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오히려 한국에서 쓰이는 콩글리시가 인제 역수입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점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120년 정도의 한인 이민 역사 속에서 생겨난 언어 습관과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받는 영향 등으로 인제 미국에서 쓰이는 한국어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한국과 미국으로 이렇게 인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율이 인제 훨씬 예전보다 높아지면서 이런 차이들이 인제 쪼금씩 좀 희미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지고 한국의 대중문화가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어 사용이 일종의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매니아층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지만 조금씩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였지만 미국 내에서 한국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또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윤상석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류가 미국에서 쓰이는 한국어에도 영향을 주면서 일종의 새로운 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미국에서의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윤상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숭실대학교의 소신혜 교수님께서 한국어 지역 방언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신혜 교수님은 현재 방언학회 연구이사, 국어국문학회 전공이사 등을 맡고 계시고 의문론과 방언학을 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소진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국어 지역방언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입니다. 먼저 이 발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어 지역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어 지역방언 연구사를 검토할 것입니다. 연구 방법론, 연구 주제, 연구 자료의 측면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어 지역방언 연구 동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한국어 지역방언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어 지역방언 연구사를 한국어 방언 연구가 시작된 191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지역방언 연구사입니다. 우선 1910년대부터 40년대까지는
역사 비교 문법의 관점에서 한국어 방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일본인 학자인 오구라 신베이 고노로쿠로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주로 한국어의 역사 및 계통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방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1950, 60년대에는 한국어 연구에 구조 기술 문법이 도입됨에 따라서 한국어 방언에 대해서도 공적인 관점의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1970, 80년대에는 한국어 연구에 변형 생성 문법이 도입됨으로써 구조주의, 생성주의의 방법론이 공존하는 시기가 왔고요. 그에 따라서 개별 방언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유지하면서 한국어 지역 방언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심화, 확장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주제의 측면에서 90년대까지 연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론 분야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습니다. 아래아나 반치음 등 의문사적인 주제가 방언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고요. 개별 방언의 공식적인 의문체계나 의문현상, 의문규칙, 성조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문법론 분야의 연구는 의문론 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검사 체계화되기 시작해서 1970년대 이후에 변형 생성 문법이 도입이 되면서 다양한 문법 형태소의 통사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방언 어휘론 분야의 연구도 의문론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방언 어휘의 체계적인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방언 어휘 조사 자료에 근거해서 어휘 의미론적 연구, 어원 연구, 어휘 의미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자료 측면에서 1990년대까지의 연구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방언 연구 초기에는 연구자 개인에 의해서 단어 차원의 방언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국가 주도의 전국 단위의 방언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그러한 국가 주도의 방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방언 자료집이 완간되었는데요. 이 자료는 한국어의 의문, 어휘, 문법 전반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전사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방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뿌리 깊은 나무 민중 자서전이나 한국 구비문학 대계도 간행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은 단어 차원의 자료가 아니라 담화 차원의 구슬발화 자료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큽니다. 다음으로 한국어 지역방언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 9월까지의 논저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양적인 측면은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논저의 수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가 보입니다. 특히 지역방언에 관한 학위 논문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방언을 연구하는 신진 연구자 수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어 지역방언 연구 동향의 내용적인 측면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연구 방법론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 주제의 측면, 세 번째는 연구 자료의 측면입니다. 먼저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의 연구 동향은 표 2와 같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의 연구들을 연구 방법론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때 연구 방법론이란 방언학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하위 영역에 해당됩니다. 개별 방언론 중에서 지역 방언론적인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방언 분화론적인 연구, 그리고 사회 방언론적 연구, 대비 방언론적 연구가 주로 이었습니다. 상대적인 증감을 보자면은 최근에는 사회 방언론 그리고 접촉 방언론적인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방언을 대상으로 한 지역 방언론적 연구가 지속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바탕은 기존의 구조주의 그리고 생성주의입니다. 그 밖에 최적성 이론이나 언어 변이 이론, 어휘 확산 이론, 문법화 이론, 인지언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가 축적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대비 방언론적 연구나 비교 방언론적 연구, 방언 분화론적 연구도 활발해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기존에 구축된 방언 자료를 활용해서 한국어 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시적인 연구로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개별 지역 방언을 대상으로 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나 접촉 방언론적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개별 지역 방언 내에서 관찰되는 언어 내적 변임의 변화 그리고 언어 외적 변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언어 및 방언 접촉으로 인한 변이 및 변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방언 구획론 및 지리 방언론적인 연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각 방언학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방언 인식 지도에 대한 논의도 보입니다. 그리고 음성 언어 지도,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다차원 언어 지도 제작에 대한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주제의 측면에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제별 방언 관련 논절을 분류해 본 것은 표 3과 같습니다. 음성, 음운 분야의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연구 주제는 언어학의 하위 영역별 연구 분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 동향을 보면 음성, 음운론 분야의 연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문법론, 어휘론, 의미 활용론 분야의 연구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적인 증감을 보자면 최근 들어서 방언 문법론이나 방언 의미 활용론적인 연구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영역으로 방언 연구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방언 의문론 분야 연구가 활발합니다. 이전부터 방언 연구 초기부터 의문론 분야의 연구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요. 개별 방언의 의문체계, 운소체계, 의문 현상에 대한 공시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통시적인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향 음성학적 관점에서 방언 음성학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다음으로 방언 문법론 분야의 연구도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별 방언의 조사, 어미, 보조 용어의 형태, 통사, 의미 기능을 논의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요. 그 밖에 대우법, 시제, 상, 양태, 피가동법, 부정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방언 어휘론 분야의 연구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의미장에 기반한 방언 어휘 의미에 대한 연구나 방언 어휘 의미 분화 양상에 대한 연구, 그리고 방언 어휘 변천사 및 어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지언학이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의 방언 어휘 연구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넷째, 방언 의미 활용론 분야의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개별 방언 어휘를 대상으로 한 어휘 의미론적 연구에서 나아가서 최근에는 문장 및 담화를 대상으로 한 의미 활용론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구슬 발화를 대상으로 한 방언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및 개인에 의한 방언 조사가 지속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방언 사전 및 방언 자료집 간행도 활발합니다.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가 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민족생활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국립국어원 민족생활어 자료 총서도 간행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연구 자료 측면에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떠한 방언 연구가 많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연구 자료라는 것은 연구 대상 지역 방언을 뜻합니다. 경상도 방언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전라도 방언, 제주도 방언 순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 방언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언 연구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현상이기도 한데요. 동남 방언, 즉 경상도 방언 쪽으로 연구가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반면에 중부 방언에 속하는 개별 중방언권, 특히 충청도 방언이나 경기도 방언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북한 방언에 대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2000년대 이전에 비해서는 북한 방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방언에 대한 연구는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미흡합니다. 그리고 북한 방언 중에서도 지역적 편중이 관찰이 되는데요. 특히 동북 방언의 조사와 연구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동북 방언 중에서도 한북 육진 방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방언이 아닌 둘 이상의 복수의 방언을 대상으로 한 대비 방언론적 연구나 비교 방언론적 연구, 그리고 방언 분화론적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어의 여러 지역의 방언 자료나 문헌 자료에 근거한 국어사적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해진 배경으로는 방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방언 검색 프로그램의 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21세기 세종계획의 한민족 언어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결과로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과 문학작품에 사용된 방언 검색 프로그램 등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방언형과 그것들의 지리적인 분포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거시적인 관점의 방언 연구 및 국어사적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넷째로 방언 구슬발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증가한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를 통해서 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가 가능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기관 및 개인에 의해서 방언 구슬발화 자료집이 지속적으로 편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슬발화 자료의 편찬은 방언 연구의 정밀화를 가능하게 하고요. 또 방언 연구를 담화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지역 방언 연구의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 방법론의 측면이고, 두 번째는 연구 주제의 측면, 세 번째는 연구 자료의 측면입니다. 먼저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의 연구 과제를 얘기를 하자면요. 첫째는 방언 연구와 일반 언어학 이론 간의 연계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한 방언 연구의 성과가 일반 언어학 이론을 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요. 또 역으로 일반 언어학 이론이 방언 연구에 적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방언론적인 연구는 기술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부단히 설명적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관찰된 경험적 사실로부터 의미 있는 일반화를 도출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방언의 특수성 이면에 존재하는 언어 보편적인 원리를 끊임없이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방언 연구도 국부적인 현상을 기술하는 데에서 나아가서 앞으로는 언어 유형론적 연구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비방언론적 연구나 비교방언론적
연구, 방언 분화론적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문헌 자료 및 방언 자료에 근거한 국어사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중앙어에 국한된 국어사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어의 다양한 지역적 변종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분화 이전의 한국어를 제고하고 또 그러한 한국어의 방언 분화 과정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국어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방언의 변이 및 변화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언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변이 및 변화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진행 중인 변화를 포착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어의 역동적인 통치적 변화 과정 및 그러한 변화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언 접촉이나 매체의 영향으로 인한 언어 변이 및 변화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방언 간의 평준화 현상이라든가 소지역화 현상, 그리고 포인애화, 표준어화, 대도시 중심의 신방언 형성 등이 주된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주제의 측면에서 앞으로의 한국어 지역방언 연구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언 음성학적인 연구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음 음성학, 음향 음성학, 청음 음성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주로 음성 산출의 관점에서 방언 음성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음성 산출뿐만 아니라 음성 지각의 측면에서도 방언 음성학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음성학적인 연구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언 고유의 의문 현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여러 방언에 존재하는 의문 현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의문 현상이나 일반적인 의문 현상뿐만이 아니라 수의적인 의문 현상 그리고 산발적인 의문 현상까지 포함하여서 한국어에 존재하는 여러 의문 현상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중앙어 중심 의문론의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보다 정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문법론 분야에서는 방언 형태론 분야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통사로운 연구의 주제가 확장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언의 단어 구조 및 단어 형성에 대한 연구, 즉 조어법적인 분야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되겠고요. 또 통사론 분야에서는 방언 통사론의 연구 주제를 기존에 주로 이루어졌던 그런 연구가 이루어졌던 주제들에서 보다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문장 층의 통사론적 연구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방언 문법에 대한 통치적인 연구, 문법자적인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언 어휘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의 어휘 연구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방언 어휘 연구는 민속학이나 역사학 등 인접 학문과 연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어휘의 의미 및 명칭의 분화에 대한 인지주의적 관점의 연구도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구술 발화를 대상으로 한 의미 활용론적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단어 차원이 아닌 문장 및 담화를 대상으로 한 방언 의미 활용론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개별 방언의 특징적인 정보 구조, 결속 장치, 암호 표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 자료의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어 지역 방언 연구의 과제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언 자료의 지역적 편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한방언 중에서는 중부방언에 속하는 개별 중방언권별로 적극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데요. 특히 충청도나 경기도 방언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 방언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시급합니다. 북한 방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방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 방언 자료 내에서도 지역적 편중 현상이 존재하는데요. 그러한 지역적 편중을 앞으로는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서북 방언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데요. 서북 방언 중에서도 특히 풍남 방언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동북 방언 중에서도 기존에는 주로 함경북도 북부 하는 육진 방언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주로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함경북도 남부 방언이나 함경남도 방언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황해 방언이나 강원도 북부 지역 방언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언 구슬발화 조사와 연구가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구슬발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기존에 수집된 구슬발화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방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방언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한국어 방언 자료에 근거한 종합적인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언 연구가 보다 정밀해질 수 있고 또한 다각화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방언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연구의 지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구슬발화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방언 구어 말뭉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역 방언 구어 말뭉치는 음성 의문론적 연구나 형태, 통설론적 연구, 의미 활용론적 연구 등 전 분야의 방언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향 음성학적인 분석을 전제한 방언 음성 조사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방언 음성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방언 음성 의문에 대한 언어학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방언 음성 인식이라든가 방언 음성 합성 등 공학 분야의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국어 방언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이 된다면 미시적인 차원의 개별 방언 연구에서 나아가서 앞으로는 거시적인 차원의 한국어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고 또 학제 간의 융합 연구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어 지역 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논의는 지역 방언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 방언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신혜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어의 역사와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방언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교수님께서 이번 발표를 통해 지역 방언 연구의 새로운 과제와 가능성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신혜 교수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선 두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대학교의 이정복 교수님께서 윤상석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복 교수님은 한국사회언어학회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총괄 부회장을 거쳐 차기 회장을 맡으실 예정이고 경어법, 통신언어, 차별언어 등 다양한 주제의 사회언어학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이정복입니다. 윤상석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한국어와 미국 사람들이 쓰는 한국어에 대한 윤상석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미국 동포들의 한국어 사용 실태를 이해하고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유행과 확산으로 한국어가 외국인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의 변이가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 동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잘 확인했고, 한국어가 영어 화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연구의 완성 및 앞으로의 관련 논의 확대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 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한국인 온라인 매체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특징을 옛날식 표현, 예를 들어서 남가주, 온주, 플로리다. 두 번째는 한국식 영어와 현지 영어의 표현이 다른 경우 1+1, buy one get one free. 세 번째, 주제에 따라 영어 용어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 offer, ask. 네 번째, 한국식 영어와 현지 영어의 발음이 다른 경우 해서 guess, studio 이런 예들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사용자의 세대나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주, 캘리포니아주를 가주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남부 같은 경우는 남가주, 플로리다는 플로리다. 이와 같이 옛날식 표현은 한자어나 일본식 영어 발음에 익숙한 나이 많은 화자들 가운데서는 쓰는 사람이 있어도 현재 젊은 층은 거의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가주 대신 그냥 켈리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쓰는 모습이 실제 관찰됩니다. 통신 언어의 영향으로 모든 어구를 짧게 줄여 쓰는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분석 대상 자료를 한국일보 미주판, 중앙일보 미주판에서 수집하셨는데 뉴스 자료에서는 그런 변이를 파악하기가 어렵겠지만 독자들의 생활정보 자료에서는 변이 현상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미국 동포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 카페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셨다면 좀 더 다양한 한국어 사용 실태와 사회적 요인에 따른 변이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미국 동포 한국어의 사회적 요인에 따른 세부적인 변이 실태에 대해서 보충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영어 용어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미국 동포들의 한국어 사용 특징의 하나로 드셨는데 이런 현상은 국내 한국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예는 제가 2017년에 쓴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밑줄 친 케어하고 슬라이스하냐, 드랍하고 싶다, 슬렌더 해서처럼 영어 어근하고 한국어 파생전미사를 결합해서 만든 이러한 일종의 혼성어죠.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을 보시면은 쓸 수 있는 한국어 표현이 있음에도 낯선 영어 어근의 복합을 만들어 쓰는 모습인데 외국어 외래어 남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영어 차용 표현들은 영어가 한국어에서 단순히 외래어로 쓰이는 단계를 넘어서 고유어에 가까운 한국어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게 늘어나고 있는 영어 차용 복합어는 한국어 사용에서 영어가 외국어의 지위를 넘어 한국어 생활에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바탕 언어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래전 한자어가 한국어 어휘에 대량으로 들어온 것처럼 요즘은 영어 차용 새말들이 한국어 새말 만들기에서 대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어 화자들의 언어 생활에서 보이는 이러한 영어 과용이 한국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인데요. 미국 동포들, 특히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인 미시 USA 사이트에서 제가 몇 가지 예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번하고 3번과 같은 그런 특징들이 아주 쉽게 나타났습니다. 2번은 한영 혼용 표기인데요. 켈리 오렌지 카운티 차이니즈 랍스터 요리 식당 추천해 주세요. 여기에서 전체 문장은 한국어인데 중간에 차이니즈 랍스터라고 하는 이 구는 영어로 알파벳으로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A Stay at Home 오더 내려졌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크래커 배럴에서 By this weekend 면 이와 같이 예전에 그 한국어하고 영어를 혼용하는 것처럼 이제 미국 교포들이 한국어에 영어 단어나 구를 섞어 쓰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관찰되었고요. 또 그 밑에 3번 예를 보시면은 인터넷 통신언어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에서는 맨 뒤에 심쿵, 심장이 쿵쿵거리다 하는 것을 줄여서 심쿵 했고요. 또 어그로 끌다, 유튜브, 그 밑에 어둠, 어둠하는 것은 뭐 음성체라고 하는 사례로 볼 수 있겠죠. 급질하는 거, 급한 질문 줄여서 급질했고, 또 엄마에 님을 붙여가지고 엄마님 이렇게 했는데, 이런 통신언어 예들을 보시면은 국내 누리꾼들이 쓰는 그런 용어들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금 그 예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적어 두었습니다. 발표문에서 지적하셨지만 리플을 한 리엔트리 포맷 또 트럼피들 이와 같이 한글로 적히더라도 영어 용어가 가다하게 사용된 그런 경우도 실제 많이 예가 나타났고요. 또 통신언어 사례들 같은 경우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국내와 해외 한국 화자들이 실시간으로 활발히 교류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쓰이는 통신언어가 미국 동포들의 한국어 사용에서도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주시면은 한국어 통신 언어가 미국 동포 사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나 하는 것을 비교해서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영어 사용에서 한국어 호칭어를 그대로 로마자로 표기하면서는 언니, 오빠, 누나 등의 보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나 가요 등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런 현상은 다른 언어 사용권에서도 널리 나타나고 있음이 이미 논문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4번 예는 한영 박사가 2019년에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가져온 예입니다. 한국어 번역을 보시면은 또 오빠를 꿈꾸었어요. 이번이 아마 7번째나 8번째 꿈꾼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오빠라고 하는 한국어 단어가 중국어 문장 속에서 한자로 소리 그대로 표기가 되고 있죠. 또 그 밑에는 우리 형 신혼 축하해요.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거하고 형이라고 하는 게 로마자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비 오는 날에 다들 슬퍼한다고요. 나는 언니가 있어서 참 좋아요. 언니도 한자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다음 정신병 환자와 일반 사람이 같이 밥 먹어요. 내 누나의 손이 너무 커요. 누나는 로마자로 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누리꾼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한국어 호칭어를 한자나 로마자로 적어가지고 한문 속에서 중국어 속에서 사용하는 게 상당히 널리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하는데 일반 미국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쓰나 하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중국 누리꾼들의 한국어 호칭어 사용을 보면 오빠, 형, 언니, 누나 등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가족 호칭어가 한자 또는 로마자 형식으로 표기되고
중국어 속에 섞여서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시하는 영어에서의 한국어 호칭 사용 보기는 드라마 제목에서 쓰인 것인데 일반 누리꾼들이 영어를 쓰는 과정에서 사와 같이 한국어 호칭어를 로마자로 적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한류 문화가 미국보다 더 넓게 퍼져 있고 관심을 가진 누리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용법이 인터넷 공간에서 아주 쉽게 관찰이 됩니다. 미국 영어 사용자들 가운데서도 한국 문화의 적극적 소비자들은 발표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생, 초보, 갑질 이러한 그 한국어 단어를 로마자로 표기해서 영어의 일부 요소로 쓰고 있는 것처럼 한국어 호칭어를 영어의 일부 요소로 혼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추가적인 연구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끝으로 제가 2019년 논문에서 해외 동포들의 한국어가 기존의 한국어 6대 방언에 이어서 한국어의 새로운 지역 방언으로 등장했으며 한국어의 또 다른 중요한 지역적 변이어임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동포들의 한국어에는 과거에는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며 독특한 변형을 많이 보여주었으나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미국 동포들이 국내 한국어 화자들과 한 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교류하면서 언어 사용에서도 강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거주국의 언어인 영어의 영향도 꾸준히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언어 사용 환경에서 앞으로 미국 동포들의 한국어가 어떤 방향으로 변이와 변화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윤상석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정복 교수님의 토론 감사합니다. 앞으로 미국에서의 한국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서 윤상석 교수님의 논의를 확대해 주셨습니다. 비어 있을 전체 토론 시간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남경대 이금화 교수님께서 소신혜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 토론하시겠습니다. 이금화 교수님은 중국과 북한의 지역어 연구를 활발히 하고 계시고 한국방언학회의 연구이사를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금화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방금 인터넷 사진을 좀 좋지 못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남진대학교 이금화입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은요, 지금까지 한국어 지역 방언에 관련된 여러 논리를 크게 한국어 지역 규명과 지역 방언 연구과제 두 분야로 나눠서 지역 방언 연구사에 대해 논의하시고 지역 방언 연구 동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시고 마지막으로 향후의 과제까지 짚어주신 연구입니다. 한국어 방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론자라서 최근 20여 년의 지역 방언 연구를 자세히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특별히 문제점을 제기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으로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방언에 대해서입니다. 지역방언의 개념에 대해서입니다. 방언학 사전에서 지역방언은 한 언어가 공간적으로 분화된 방언, 전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 한 언어가 지리적으로 새로운 체계를 형성할 때 이를 지역방언이라 하였고 최몽옥 2005에서도 지역방언론은 방언 구현론에 의해 구입된 지역의 언어를 하나의 방언으로 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방언 구현론에 의하지 않고 인류한 지역의 언어라고 구별하였는데요. 그리고 정근설 2013에서도 지역어와 방언은 모두 한 언어에서 분화된 변종을 존재하지만 지역은 단순히 어떤 지역에서 쓰이는 말을 가리키는
지키고 방언은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 어느 분화체라고 분화체의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방언, 지역의 지역방언 개념을 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발표문의 4페이지에서 지역방언론 논문이 996편으로 대개 독립된 언어 체계를 가진 방언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는 체계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의 연구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적 변이에 대했습니다. 발표문 1쪽의 3단락에서 보면 한국의 지역적 변이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요. 전체 내용을 볼 때는 지역방언 혹은 더 크게 방언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가 더 적합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한국의 지역방언 연구사에 관했습니다. 한국의 지역방언 연구사의 광범위한 학회는 현 방언 연구 현황을 발전시킬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달리 논의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로 소상증후과 하야 연락만 언급했는데 기타 이론과 방법도 초기 연구자와 연구 주제는 추가로 명시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한국의 지역방언 연구 부문입니다. 발표문 4쪽 3단락에서 방언 분할은 114편, 그리고 개별방언론과 사회방언론 101편, 대비방언론 90편 등등 이 부분은 지역방언 연구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 방언 연구를 한다면 그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5번째로 분류기술으로서의 연구사를 측면으로 볼 때 발표문 6쪽 5단락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도별이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연구자의 측면보다는 도별 연구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황해도를 북두 중부 방언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주 18에서 지적하였듯이 황해도 북부 지역은 서북방언과 비슷하다. 서북방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논의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논의의 범위를 2000년대 이후로 하였는데요. 혹시 달리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20년의 논쟁만 하여도 1887편에 워낙 방대한 양이기에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향후 20세기 80년대로부터 2000년까지 그 나아가서 그 앞에 50년대로부터 80년대까지 연구 현상 등 이렇게 근반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명시해 준다면 방문학 연구자들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되고 그 의미로 더욱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지역방문 연구 과제 완성에 대해서도 일일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 각 지역의 보유 방안을 가지고 있던 과자들이 거의 파괴한 지금 제한한 일부 연구과제 완성하는 방법이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저도 지금 계속 고민하는 문제인데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궁금증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금화 교수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어 지역방언 연구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향후 연구와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금화 교수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두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토론자께서 모두 참여하시는 전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두 분께 지정 토론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윤상석 교수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또 존경하는 이정복 교수님이 또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교포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교포 언어라는 것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냥 경험으로 볼 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20년 정도 살았는데 그 어르신들 보면은 이렇게 읍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요즘에 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쓰는 말과 뭐 거의 뭐 동일하게 쓰고 이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교포지 하는 것이 이제 좀 의문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그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보면은 아까 미스 USA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뭐 한 30, 40대 그 여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가고 또 뭐 제가 이렇게 또 가서 이렇게 뭐 한국 텔레비전 이렇게 이제 보는 데를 보면은 좀 뭐 어린 학생들도 많고 막 이제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서 신문을 선택을 한 거였고요. 그 신문에서도 보면 기사가 인제 로컬 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것이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는가를 인제 좀 살펴본 것이었고 그다음에 인제 그 신문에도 보면은 이제 독자들이 이렇게 인제 막 뭐 생활 정보 같은 거 올리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그 교포들의 어떤 언어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인제 일단은 가장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신문을 봤고요. 근데 대부분 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부분에서 영어 사용이 미국식으로 나타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슨 식료품 관련 뭐 식당 관련이라든지 또 뭐 병원이라든지 또 뭐 인제 그 부동산 관련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무래도 인제 그 미국에서 그런 생활을 이렇게 인제 밀접하게 하는 그러니까 미국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자주 쓰는 어떤 그런 그 용어들을 이제 한국에서 쓰는 어떤 영어보다는 더 미국에서 쓰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그 외의 부분에서는 사실 그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 크게 차이를 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뭐 예전에는 보면 한국 그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뭐 비디오를 빌려서 보고 인제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실시간으로 인제 온라인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지 않았나 인제 그렇게 인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다음에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 같은 영어라도 인제 한국에서 쓰는 거랑 또 미국에서 쓰는 거랑 어떻게 다른가를 인제 살펴보다가 인제 이 번역식 사용 그래서 아까 뭐 인제 식당에서 뭘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브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신문에는 안 나타났지만은 이제 미국에서 쪼금 지낸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인제 "라이드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보험을 산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영어 표현을 번역을 해서 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고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쪼금 더 이제 연구를 한다면은 인제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는가?' 인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복 선생님께서 그 지적해 주신 그 한영 혼용 표기는
어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냥 영어를 중간에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발표문을 낼 때도 저도 인제 영어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냈더니 거기서 교정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쓰고 그다음에 괄호를 하고 영어를 쓰고 인제 이렇게 하셨는데, 뭐 아주 흔하게 영어를 그냥 쓰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영어를 그냥 쓰기도 하고 그 발음을 적는 것도 당연히 뭐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떨까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인제 제 경험을 비춰 볼 때는 인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와 지금 인제 한국에서 사용되는 그 표현들을 보면은 옛날보다 훨씬 더 그 미국식 표현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그런 스타들이, 그 미국 교포들이 인제 한국에 많이 가서 방송에서 많이 노출이 되면서 '그것도 영향이 하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앞으로도 아마도 그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랑 계속 이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국과 뭐 큰 차이를 보일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인제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만약에 용어가 새로 생긴다면 그런 용어들을 아무래도 계속 쓰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어 크게 지금과 다른 양상은 아니지만 인제 뭐 미국에서 인제 영어가 바뀜에 따라서 아마 그런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제가 더 많이 관심이 있는 분야는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쓴다는 건데,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 외래어를 쓰는 경우만 생각을 했지 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이렇게 쓰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는 사실 별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런 현상은 아니었는데, 물론 아직은 이제 매니아층에서만 인제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인제 '미국 사람들의 언어 사용에 한국어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이 저는 아주 이제 주목해야 될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인제 말씀해 주신 누나나 오빠 이런 인제 친족어가 인제 사용되는 경우는 사실 제가 살펴본 인제 커뮤니티 숨피.com의 경우에서는 대부분 지칭어로 인제 사용이 되지 호칭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제 어떤 스타를 지칭할 때 뭐 "누구누구 오빠"라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누구 언니"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뭐 그냥 대화상에서 자기들끼리 뭐 누구를 언니나 뭐 오빠로 부르는 경우는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제목 같은 경우에 똑같은 드라마인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인제 전국적으로 보는 거니까 넷플릭스에서는 드라마의 어떤 아까 밥 잘 싸주는 뭐 누나인가 그거를 아예 다른 제목을 바꿔서 그냥 영어로 제목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안에서는 누나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대중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 지금 인제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층에서 인제 그렇게 사용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인제 아마 이런 현상도 좀 더 퍼져나가지 않을까 인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예 뭐 지금 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앞으로 인제 변화라고 인제 생각을 하면은 예측하기 쉽지는 않겠지만은 미국 사회에서도 인제 사실은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쪼끔 인제 뭐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요나라 뭐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좀 알고 있고, 뭐 도모다치 이런 말을 좀 알고 있는 것을 인제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한국어도 약간 '그런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 정도의 지금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쪼끔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으로 좀 더 미국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한국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좀 더 연구를 해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윤성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윤성석 교수님 답변에 대해서 이정복 교수님께서 뭐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 한국어 내에서 영어의 영향이 갈수록 더 커질 것 같기도 하고, 한국어 문장 속에 영어를 자연스럽게 섞어서는 그런 현상은,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 미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오히려 모어처럼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클 걸로 예상이 되고, 또 거꾸로 또 한국어가 미국 영어 속에 파고드는, 아직은 단어 수준이지만은 앞으로 그런 현상도 한국 문화의 확산과 관련돼 가지고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포 사회의 한국어 사용, 또 한국어의 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학자들은 사실 궁금하고 관심 많지만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윤 교수님과 같은 미국 계신 우리 연구자들께서 앞으로 이런 한국어 변이 현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꾸준히 해주시면은 한국 사회 언어학 연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소신혜 교수님께 이금아 교수님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금아 선생님께서 제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굉장히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차례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방언의 개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방언의 개념과 지역어의 개념, 지역 방언의 개념을 제가 이 발표문에서는 엄밀하게 구별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발표문에서는 제가 사회 방언에 대비되는 의미로 지역 방언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지역어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지역 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더 자세히 발표문에서 밝혔으면 좋을 텐데 지면상 그렇게 엄밀하게 구별해서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역적 변이라는 구별에 대해서 지역적 변이라는 용어를 지역방언 연구에 쓴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변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역적 변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지역적 분화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지역적 변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 변종의 개념이 곧 지역 방언에 대응된다고 간주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국어 지역방언 연구사에서 초기 연구에서 오그레신베이와 고노로크로만을 언급하고 이제 나머지 이론과 방법이나 초기 연구자, 연구 주제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논의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90년대 이전의 연구사를 최대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제시를 하면 좋았는데 일단 범위가 10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일단 2000년대 이후에 연구사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의 지역방언 연구에 대한 논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이전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미 또 2000년대 이전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간행되어 있는 논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더 새롭게 추가할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언 어휘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를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인 연구를 언급을 하자면 전광현 선생님의 1973년 방언의 어휘론적 소보라는 논문이나 아니면 이익섭 선생님의 1976년 아재고라는 논문이 초기의 대표적인 방언 어휘론적 연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지역방언 연구 범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역시 이 경우에도 제가 지역방언에 대한 어떤 방언학적인 연구뿐만이 아니라 지역방언을 대상으로 삼은 모든 연구를 발표문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회방언에 대비되는 지역방언의 개념으로 한국어의 지역방언을 대상으로 한 지역방언론적 연구 중에서도 사회방언론적 연구나 대비방언론적 연구, 접촉방언론적 연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역시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은 지역방언 연구에서는 빠져야 될 것들도 많은데 이 발표문에서는 되도록이면 포괄적으로 많은 연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6번째 질문은 분류 기준으로서의 연구 자료의 측면에 관한 것인데요. 도별 연구로 분류하지 않고 연구 자료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연구 방법론, 연구 주제, 연구 자료라고 분류하는 것이 균형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도별 연구보다는 연구 자료라는 분류명을 택했고요. 또 그 안에는 지역적인 그런 구별도 있지만 기존의 방언 연구 자료들이 대부분 단어나 어휘 차원의 자료들이었던 데 반해서 최근에는 담화 차원의 자료들도 이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 차원의 자료인가 아니면 구슬바라 자료와 같은 담화 차원의 자료인가라는 구별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냥 연구 자료라는 분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질문은 논의의 범위를 2000년대 이후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사실 방언학사 상에서 이것이 엄밀한 시대 구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2000년대까지는 연구사 논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00년대까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또 2000년대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점을 들자면은 언어 정보화로 인해서 방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화로 인해서 방언 연구 방법이라든지 방언 연구 주제 등이 다변화되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전과 이후가 나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사실은 가장 어렵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 지역방언 연구 과제의 완성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이나 학생들도 많이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년층, 지역방언을 사용하는 노년층 화자들이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지역방언 연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한대요. 저는 일단 현재 그 노년층 화자들의 자료도 여전히 수집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노년층 화자들의 자료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방언 자료들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그 자료들이 100%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에 이미 조사되어 있는 지역 방언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지역 방언적인 차이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언어라는 것은 이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지역 방언에서 관찰되고 있는 모든 언어적인 변이나 변화가 이제 방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년층의 방언 자료만이 지역 방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방언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세대나 모든 성별, 그런 계층의 그 말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술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신혜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소신혜 교수님 답변에 대해서 이금화 교수님께서 뭐 추가하실 말씀이 간단하게라도 있을까요? 평소 고민하고 궁금했던 것을 하도 질문하다 보니까 질문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전반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궁금증을 확 풀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금화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께서 모두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사실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서 혹시 뭐 토론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발표 선생님들께서 다른 발표나 다른 토론에 대해서 혹시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아까 조금 더 보충해서 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예. 지금 사실은 교포 사회에서 예전만 해도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자세가 그다지 이렇게 막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는 인제 교포 자녀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집에서 부모들이 뭐 한국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강요는 하거나 막 이렇게 인제 뭐 "한국어를 써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영어를 잘해서 미국 사회에 잘 적응을 해라." 인제 이런 어떤 정서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어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람들조차도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말을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것처럼 이 교포 사회, 그러니까 2 세, 3세 애들도 인제 한국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찾아서 자기네들이 쓰려고 하고 인제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어 사용은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은 한국어나 한국 사회, 한국에 대한 어떤 자세가 인제 많이 긍정적이 됐기 때문에 인제 사용하는 언어의 한국어에 대한 한국에서 쓰는 인제 아까 보여 드린 것 같은 신조어 같은 막 그런 거를 미국 애들도 찾아보고 하니까 당연히 한국 애들은 그거를 더 인제 잘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막 되게 많이 혼용이 되면서 한국에서 쓰는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현상도 거꾸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더 이렇게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제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전에는 이제 미국 그러면 한국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생활이 그대로 전달되는데 시간차도 있고, 또 뭐 좀 물리적인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의 어떤 발달 이런 것 속에서 실시간으로 드라마도 보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미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또는 어떤 예. 세대적인. 아주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인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한국의 매체들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인제 접하고 또 인제 뭐 한국이랑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지금은 뭐 아주 많고요. 뭐 인제 뭐 교민들도 인제 한국에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차이는 인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 더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더 많으니까 더 이렇게 영어를 따라하려는 현상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고런 게 좀 많이 완화되지 않았는가. 오히려 한국이 더 좋아서 그거를 따라하는 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좀 느낌입니다. 예. 혹시 또 다른 그래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괜히 시간을 네. 이거만. 네. 윤상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교포로 생활하다 보니까요. 동감이 가는 부분도 많고, 우리도 그렇게 이용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논문 내용에서요, 2세들이 가정 내에서 한국어 사용 비율을 말씀하실 때 중국에서는 82%가량 사용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수치들은 저도 아주 관심을 갖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혹시 어디에서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요? 이거는 저기 한국일보 기사에서 제가 인제 보고 한 건데요. 예. 뭐 기사 출처를 제가 인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한 이게 한 2-3년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인도나 중국에서 중국 교포들은 훨씬 더 집에서 중국어나 인제 자기들 말을 많이 쓰는데 한국 교포들은 그것이 적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네. 그게 이제 쪼끔 나아진다는 인제 이야기인데 아직도 좀 그쪽 인제 커뮤니티보다는 쪼금 낮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지역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연변같이 직거후에는 가정 내에서 82%도 월등히 더 높은 그 저희 모어를 사용하겠지만 여기 남쪽에 내려왔거나 상하이나 북쪽에 보면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또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거의 이제 가정에서도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중국에서는 보통화의 지금 보통화를 지금 많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여기 민족어도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부터는요, 지금 고1의 수능 시험부터는 그 역사, 그리고 정치에 관련된 그 민족은 모두 취소를 하고 무조건 보통화로 지금 수능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중국에서는 머지않아 미국과 완전히 반대로 이게 한국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세 연구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중국이나 미국에서 3세 언어의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한국어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미국과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각 나라에서의 어떤 한국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각자 연구도 하시고 또 공동 연구하시면서 비교 연구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또 소진희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그 아주 모범적인 집담의 그 분과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6시 1분입니다. 1분이어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으시다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네, 교수님들이 깊이 고맙습니다. 있는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어의 지역적, 사회적 변이, 또 국제적인 변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2020년 세계한국어대회 첫째 날 서현학 방언학 집담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집담회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도 여러 분야의 집담회가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집담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